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이제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하지만 길었던 만큼 명절 후유증이라고 하죠. 장시간 운전이나 또 가사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시고 또 관절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 무릎과 어깨는요, 명절 후 가장 피로를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질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통증이 느껴졌다 하시면 단순 피로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 퇴행성 변화, 퇴행성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바로 명절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 통증, 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에 대한 내용들, 알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무릎이나 어깨 통증 힘들어하시는 분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연휴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동안 가족분들, 못 만나셨던 가족분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면 날씨가 조금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못 뵀던 부모님들 그 건강 잘 살피시면서 만약에 관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관절 통증, 질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위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제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먼저 무릎의 그 구조, 또 기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쌍으로 양쪽 오른쪽 왼쪽 무릎이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 보통 서 있을 때는 몸무게 반씩 50%씩 지탱을 하지만 네. 걸어 다니거나 좀 빨리 뛰거나 그러면 몸무게의 5배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막 얼기설기 모여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양쪽 뼈,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를 인대가 잡아주고 있고 그 인대에 잡아주는 관절면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연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윗뼈, 아랫뼈 사이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그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골과 인대, 뼈, 이 구조들이 전체 관절 주머니 안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고 잊지 말으셔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중에서도 관절 연골과 무릎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연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합니다. 말 그대로 퇴행, 너무 많이 써서 닳아졌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근데 원장님, 이제 장년층의 질환으로 알려졌던 퇴행성 관절염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닐 테고 분명 단계적으로 진행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초기 단계, 그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편하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일반 검사, 기본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 진행 과정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네.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 소견에서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정상 관절리처럼 보이고요. 관절 간격도 잘 유지돼 있고. 근데 이제 중간 단계 관절염 환자분들은 첫 번째로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연골 두께가 얇아지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뼈 모서리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골극이 형성되면서 뼈 모양이 좀 징그럽게 변해가는 이런 것들이 예. 중간 단계의 과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정렬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관절 간격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는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이 관절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뼈 변형까지 심각하게 초래할 맞습니다.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만을 봐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단계마다 좀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그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단계마다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그 회복되는 과정을 좀 짧게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 물리치료, 네네.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들을 병행하게 되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소견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면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가 정상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연골이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상태가 정상인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예. 여기에 따라서 각각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고 관절의 그 염증이나 부종 이런 것들만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네네. 연골 손상이 경미하거나 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관절경 시술로 연골 재생술을 하면 연골 손상된 연골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큰 광범위하게 연골 손상이 동반돼 있는 환자분들은 네. 거기에 따라서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이러한 그 연골을 큰 병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세포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예전처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나 또는 내 무릎 관절을 잘 보존하면서 정렬 상태를 정상시키고 또 연골 손상된 연골을 이식해주는 이러한 보존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게 되고 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전문의와 꼭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미루지 맞습니다. 마시고 검사 받고 치료 시작하면 수술로 가는 거 당연히 막을 수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중간 단계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적용되는 치료법은 역시 주사 치료가 맞습니다.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식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 구조들을 보다 좀 튼튼하고 안정된 구조로 바꿔주는 이런 그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 못지않게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요. 인대나 힘줄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치료법이 증식 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 어떤 특징들, 장점들이 있을까요? 외래에서 흔히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그거 말고도 절개나 이런 수술방에 들어가서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요. 네네. 고농도의 포도당을 깨끗이 소독된 상태에서 무균 상태로 시술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손상된 구조들을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치료가 끝나서 증상이 없다가도 다시 증상이 생겼을 때 또 약물의 내성이나 이런 것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실제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61세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은 오른쪽을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인데 관절경 소견을 보면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게 경미하게 쭉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네. 별다른 연골 시술을 하지 않고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하고 나서 시술하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 손상돼 있던 연골 구조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정상과 비슷한
그 관절 연골로 대체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증식 주사만으로도 맞습니다.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 통증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0 하나요. 71세 아버님이시고요. 자, 원장님 예. 나와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고관절이요. 아, 고관절이 불편하세요? 이게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네. 5년 정도. 이게, 그때는 좀 이렇게 걸었어요. 네. 걸었는데, 왼쪽 고관절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MRI를 요번에 찍으니까, 네. 뼈는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걸음을 갈수록 더 못 걸어요. 못 걸고 한 100m 걸면은 시야예요. 아, 주로 100m 정도 걸으시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고관절 있는 데가 아파요. 엉덩이가 불편하세요? 예예예. 그 MRI 검사 언제 하신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근데 MRI 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 그러던가요? 예예예. 대부분의 경우 이제 관절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물찬 소견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으시던가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 특별한 예, 예. 이상이 없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하시고 100m 정도 걸으시면 통증이 생기고 그러세요. 예예 아파요. 그게 근데 한 5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예. 어. 그 전에는 한 5년 전에는 좀 걸었어요. 그래도요. 네. 걸었는데 이제 갈수록 더 못 걸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관절에 물이 차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예. 거기에 대해서 증식 주사 치료나 또는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예예. 예, 물을 이제 말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예. 근육이 두꺼워지고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력을 회복시키고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예. 간혹 가다가는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무혈성 괴사라는 건 뭐냐면 네. 그 대퇴골 머리뼈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뼈가 주저앉는 병이거든요. 예예. 근데 그런 것들은 MRI 검사를 하면 바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버님 상태랑은 큰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예예. 제 생각에는 고관절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랑 주사 치료랑 재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그 검사하신 MRI를 보면서 같이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RI가 이상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버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저기 제가 생각할 때요, 선생님 네. 혹시 염증이 있어서 그러는 수도 있는가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물이 차고 그러면 MRI 소견에서 여기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치료하거든요. 근데 주사도 맞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맞아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주사 아버님 치료도 소용이 그거 없으시고. 검사하신 자료 챙기셔서 예예. 고관절 전문으로 고관절하고 허리하고 같이 보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예, 예. 진료를 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참 이럴 때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버님 이 MRI 소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리고 또 치료를 여러 가지를 지금 받아보시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 받으셨던 것들 잘 챙기셔서 고관절 전문 선생님 만나시고 치료 방법 혹은 진단이 좀 다르진 않은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